안녕하세요. 노드데이터의 김성범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로케이션 2에 대한 부품 설정 작업과 전체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로케이션 어셈블리를 삽입을 하고 케이블 배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 필요한 파일과 교육 자료는 노드데이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10강에서는 로케이션 1에 대한 판넬 조립과 배선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로케이션 2에 대한 어셈블리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전기 프로젝트 문서에서 로케이션 2를 열면은 로케이션 2에 삽입할 부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어셈블리에 부품 삽입을 실행을 하고서 로케이션 2에 사용될 어셈블리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 2에 삽입할 어셈블리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신 펌프 2018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EW 펌프 탱크 패널 서포트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삽입된 어셈블리를 살펴보면은 펌프와 저수위 센서, 고수위 센서가 이미 삽입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부품을 삽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와 3D 모델을 연결을 해주는 작업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B1을 우클릭을 하고서 연결을 실행을 한 다음에 B1에 해당하는 3D 파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B2와 M1도 같은 방식으로 연결 작업을 완료를 해보면은 각각의 파트가 3D 모델과 연결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케이션 2에 대한 부품 배치 작업은 이것으로 완료가 되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3D 파트가 먼저 삽입이 되어 있을 때는 연결을 이용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로케이션 2를 저장을 하고서 프로젝트의 어셈블리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보면은 앞서 배치 작업을 진행을 했던 로케이션의 파트들이 전부 표시가 되는데요. 파트의 체크박스가 회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박스가 채워져 있는 파트는 이미 배치가 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부품을 다시 삽입을 실행을 해보면은 이미 사용된 부품이라 삽입 작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케이션 1과 로케이션 2처럼 이미 어셈블리 작업을 완료를 한 경우에는 로케이션 단위로 프로젝트 어셈블리에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어 판넬에 지지대가 포함되어 있는 로케이션 2를 삽입을 실행을 하고 원점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로케이션 1도 같은 방식으로 삽입을 실행을 하고 비어있는 공간에 배치를 먼저 하는데요. 자, 로케이션 1을 지지대에 고정하기 위해서 모델을 돌려서 판넬의 뒷부분과 지지대의 면에 일치메이트를 먼저 부여를 하고 판넬과 지지대의 좌측면과 윗면에도 일치메이트를 부여를 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번에는 로케이션 1과 로케이션 2를 연결하는 케이블 배선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지대의 면에 투명도를 변경을 하고서 지지대와 판넬의 연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케이블이 나오는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넬의 어셈블리를 열고서 케이블 그랜드를 삽입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케이블 그랜드를 삽입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케이션 1의 어셈블리 파일을 열고 아랫면에 스케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3개의 케이블 그랜드를 삽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블 그랜드의 사이즈에 맞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케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케치가 완료가 됐으면 어셈블리에 어셈블리 피처에 돌출 컷을 실행을 해서 구멍을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렉트리컬 매니저를 보게 되면 삽입할 케이블 그랜드가 없는 상태인데요. 케이블 그랜드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로케이션 1의 속성을 열고 제조업체 파트 탭에서 검색을 실행한 다음 케이블 그랜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케이블 그랜드는 케이블 그랜드 14 2개와 케이블 그랜드 20짜리 1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케이블 그랜드를 홀 주변에 먼저 삽입을 해주고 나서 케이블 그랜드의 안쪽 면과 홀의 면이나 모서리 선에 동심 메이트를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케이블 그랜드의 삽입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다시 프로젝트 어셈블리를 열어보면은 로케이션 1에 추가한 케이블 그랜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케이션 1에서 시작해서 로케이션 2에 부품들까지 가는 케이블 배선 경로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앞서 로케이션 1에서는 스케치 작성을 통해서 배선 경로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3D 스케치를 먼저 그린 다음에 이 스케치를 배선 경로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탭에서 스케치를 확장을 한 다음에 3D 스케치를 실행을 하고서 케이블 그랜드의 중심에서부터 지지대를 따라서 바닥 근처까지 선을 그려준 다음에 B1과 B2 근처까지 스케치를 연장을 해줍니다. 컨트롤 5번을 눌러서 윗면으로 뷰를 전환을 하고서 기존의 스케치에서 펌프까지 가는 선을 그려주면 배선 경로 스케치가 완료가 됩니다. 피처 매니저를 선택을 해보면 스케치 이름이 3D 스케치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배선 경로로 인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일렉트리컬 3D 탭에서 배선 경로 작성을 실행을 하고 스케치 전환을 선택한 다음에 작성한 3D 스케치를 선택을 해서 해당 스케치가 EW 패스로 변경이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배선 경로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배선 경로가 생성된 상태에서 케이블 배선 작업을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자, 배선 옵션은 기본 설정 값을 유지를 하고서 배선을 실행을 해보면 케이블이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3D에서 케이블 배선을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에 피복이 생성되는 구간에 EW 케이블이라는 연결점을 포함하고 있는 파트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케이블 배선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케이블의 출발점, 종료점 설정을 통해서 케이블 피복이 생성되는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선택창을 보면은 3D 출발점과 종료점이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W1에 대한 설정을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W1을 확장을 해서 케이블 코어가 X1 단자대와 M1에 연결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W1의 출발점에는 X1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X1 단자대에는 케이블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앞서 판넬 아래에 추가했던 케이블 그랜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종료점 부품인 M1에는 케이블 연결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케이블 선택창을 보면은 W1의 3D 출발점과 종료점이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W2와 W3도 동일한 방법으로 케이블 피복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케이블의 출발점, 종료점 설정이 완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케이블 배선 작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완성된 케이블을 보면은 케이블 그랜드까지 케이블 피복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지점에서 단자대까지 케이블 코어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품들도 케이블 피복과 코어가 제대로 생성이 되어 있네요. 자, 케이블 배선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케미틱의 보고서를 열고서 케이블 목록을 선택을 해보면은 각 케이블의 길이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일렉트리컬 스키매틱에서 회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설계된 회로를 바탕으로 해서 일렉트리컬 3D를 통해서 부품을 배치를 하고서 배선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 소개해드린 기능은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의 기본적인 기능들만 소개를 해드린 것이니까요.
추가적인 기능이나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화면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